이성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관사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2년이 넘게 지금 비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매각하지 않고 다른 계획이 있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의원님들을 설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또 동파될 거 아닙니까? 지난 겨울에도 동파돼서 수리했죠? 네.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이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추진을 지금 해왔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시설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추진을 하고 17년도에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여가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400명 다문화수 가정이 400세대 이상인 데가 우선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적은 숫자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라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을 좀 개상해서 1차적으로 좀 하고 18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나 양해를 구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업이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면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건 2018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년을 비워놓게 된다는 계산이거든요. 개인의 재산 같으면 4년을 비워놓겠습니까? 어떤 안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든가 보완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또 보완을 한다든가 다른 대안을 찾는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번 부결됐다는 이유로 1년 지나고 또 1년 뒤에 뭐 대책 세운다고 하고 또 부결되면 또 1년 지나고 이렇게 4년을 지금 비워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업무에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을 하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1차적으로 민원봉사학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본청에 있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민원봉사과를 많이 가죠. 우리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원실을 올라가는 데죠, 저기가 그죠? 우리 지금 저 비탈길에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이 조력을 받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이 저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장애인 경사로가 몇 도가 법적 규정이죠? 15도로 알고 있습니다. 15도요? 예, 저기는 15도 훨씬 넘겠죠? 자,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장애인이 저기서 저 휠체어 그림이 있어요, 그죠? 지하주차장입니다. 장애인이 저기 내려서 저 휠체어 타고 어디로 가죠? 저 계단으로 휠체어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다시 올라와서 아까 그 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장애인 주차장으로 표시를 저렇게 해놨을 거고 아마 휠체어는 타고는 어려울 거로 생각됩니다. 예, 정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무주군의 장애인들은 무주군청의 민원봉사실을 자력으로는 업무를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민원 봉사실 앞에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저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장애인 주차만큼은 저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경사로를 충분히 완화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장애인 시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기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사도를 잡는데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높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노면이 부족해가지고 경사로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로 저도 저기 인도 굉장히 하는데, 넓어요. 장애인 주차 공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번 검토를. 지금 저 자전거 지금 보이죠? 네. 저 자전거 지금 운행하는 자전거 한 대도 없어요. 가면 먼지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 다 폐기되는 자전거예요. 네? 저 자전거 저걸 뭐 옮기든지 없애든지 하고 저 공간에 장애인 주차장 2대, 3대 공간 나와요. 그리고 충분히 경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좌우 어디로 만들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집 2페이지 보면 오산 국악교육시설 있죠? 네. 2015년대 공공요금이 297만 원인데 2016년도는 아마 10월 말 기준이겠지만 57만 8천 원. 이렇게 운영 공공요금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사용 횟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늦게 이거 사용을 하게 보수를 하다가 좀 늦은 시간대에 사용 해가지고 일수가 효율성이 떨어지네요. 네네, 야간을 조금 야간에 운영을 안 해서 공공요금이 지금 그 풍물이나 뭐 여기에 풍물이죠 거기가 지금 거기가 3개 단체가 들어갔었는데요. 반딧불 풍무패와 그다음에 주민단체 프로그램하고 색스폰 그렇게 해서 한 50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라제 통문에서 구천동 가는 길에 보면 구산마을 밑에 벚꽃길 있죠. 이곳에 예전에 뭐 옛길 조성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산책로를 조성을 했어요, 그죠? 네. 산책로를 조성했어요. 금년에 거기에 보수공사했죠. 화면 좀 보실까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저 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길인데 저기에 수억 원을 들여서 저렇게 길을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통행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벚꽃 필 때 몇 명.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하천변 쪽으로 개인 토지가 있어서 접근로를 왜 차단했냐 민원이 들어와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공사했죠. 저희가, 지금 네. 저기 저 밑에 부분에 뭐 양쪽 어디서든 산책을 하고 오다가 어디로 가죠?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죠? 지금 농민들 요구가 있어갖고 농민이 요구가 있어서 예. 길을 내주기 위해서 저렇게 다시 차단시키고 한 건 알아요. 네네. 그리고 그 농민 요구도 저거 공사할 당시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완공을 했어요. 그냥 밀어버렸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카팅을 했는데 지금 저기 막아놨잖아요. 사람이 어디로 빠져나가냐고. 저 위에서 내려왔던 사람, 밑에서 올라왔던 사람. 지금 저 옆에 조그마한 공간으로 옆으로 삐져서 가요. 이제 과장님 같은 경우는 빠져다닐 수 있지만 저 같은 몸매는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어디로 빠져나가죠? 저 밑에서 올라올 때 혹시 유모차나 휠체어 끌고 온 사람은 또 어떻게 가죠? 너무
짧은 소록길로 만들어진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죠. 아예 못 빠져나가죠. 다시 돌아와야 되죠. 네. 그리고 보기도 굉장히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저 높이 차이 좀 보세요. 저기는 농민하고 어떻게 상의를 하든지 해서 저 산책로는 그대로 그걸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쪽 밑으로 해서 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길을 제대로 만들어 줬어야죠. 산책로는 그대로 놔두고. 그죠? 가드레인 뜯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저곳에 도대체 저걸 설계하고 공사하고 준공하고 생각을 하셨는지 현장 가보셨어요? 준공할 때? 사실은 내려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당초 뭐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게 아니라 잔액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 어이없는 그런 공사 현장입니다.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수정 예산이라도 반영해가지고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태권마을 조성 사업이 지금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태권마을이요? 저희 현재 태권마을이 저희가 총 95억 사업비를 했는데 국회 상임위에 10억이 반영된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10억이 반영이 돼 있다? 네네. 그럼 지금 정님께서 말씀하신 총 사업비가 95억인데 이 95억이 부지 조성비, 기간 시설 조성비입니까? 이게 건축까지 포함입니까? 저희 태권마을은 이미 부지는 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비입니까? 네네. 건축비도 아니고 부지 조성을 할 때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각종 사업이 휴양시설이나 그런 부지 택지 조성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 40가구를 위해서 40가구라고 예정되어 있네요. 97쪽 보면 주거용지 기반 조성이에요. 그죠? 기반 조성을 위해서 95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태권 커뮤니티 센터, 힐링 테라피 센터, 로컬 푸드 매장, 야외 문화 공간, 힐링 사이언스 가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가구가 사는 그것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만 와서 살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보면 설사 이제 입주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40가구가 사는데 무슨 커뮤니티 센터, 힐링 테라피 센터, 야외 문화 공간, 힐링 사이언스 가든 운영이 되겠습니까? 로컬 푸드 매장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태권 마을을 조성할 때는 태권 마을에 오시는 분들만 아니라 태권도 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바로 옆에가 제국 마을입니다. 그래서 낮에 동문 주변 인근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제국 마을 인구도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근데 태권도원이나 우리 무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태권 마을을 뭔가를 보겠다, 볼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목적지로 방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탁상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95억이면요, 이 돈 가지고 지금 현재 태권도 진흥재단, 국기원 이런 팀들이 계속 요구하고 언론에서 수없이 나오는 정주 여건 개선, 그것 때문에 지금 국기원이 무주를 못 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좀 세밀하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1쪽 보겠습니다. 체류형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본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여행사는 고객 유치 두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주었고 어떤 여행사는 5,000원을 주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학생은 3,000원이고 일반인은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수학여행을 옵니까? 수학여행. 이건 일반인 수학여행은 3,000원입니다. 이게 맞질 않죠. 일반인들은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제목 자체가 체류형 수학여행단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관광버스로 일반인들이 우리 무주군을 1년에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5,000원씩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올 때만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라든가 반딧불 특산물 대축제라든가 반딧불 축제라든가 이럴 때 특별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차량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그 일반인들한테는 줄 수도 없고 예산이 감당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주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클에 본 의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죠? 운영비 영수증이랑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을 하면은 언제 본 의원이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합니까? 자, 1차 자료 제출을 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쪽이죠. 3쪽하고 2차 본 의원이 보완 자료 요청을 한 자료하고 보면 3쪽에 2014년도 상단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시설 사용료, 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425만 9천 원이에요. 그죠? 네. 공공운영비가 3,34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 보완 자료에는 사무관리비가 3,842만 7천 원이에요. 공공운영비가 2,478만 원이고 액수가 틀립니다. 합계를 하면 원안에는 7,770만 원인데 자료 제출한 데는 6,320만 원이에요. 이렇게 틀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원안에는 4,445만 3천 원인데 추가 자료에는 4,286만 7천 원입니다. 2014, 2015, 2016년 다 틀려요.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립니까?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본 의원은 어떤 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할까요? 3쪽의 것은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뽑고 이제 추가 자료는 집행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이런 차익이 발생. 예산서 아니죠. 지금 행정감사예요. 감사하고 영수증이고 예산서 기준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집행 기준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14년도의 자료는 실제보다 금액을 줄였어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근데 2015년하고 2016년도는 조금 너무 엉터리라서 이건 뭐라고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 사용료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8,090만 원인데 실제는 4,990만 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3,670만 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실제 4,879만 원이에요. 너무 틀립니다. 지적해드리고 우리 덕유산 레저바이크 테리 우리 무주군의 수익시설입니까? 주민복지시설입니까? 저희는 주민복지시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저희가 그 수익시설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겸 수익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시설인데 1년에 1억 정도 적자를 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매출이 엄청 큰 것도 아니에요. 예,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 5천만 원, 3,500만 원. 자, 2014년도에 수입 매출이 5,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5년도에 3,500이에요. 201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2,280이에요. 수입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가 또 뭡니까? 마찬가지로 그 자료 95쪽 보면 이용객 현황도 보면 2014년도에 7,454명에서 2015년 2,722명, 2016년도는 물론 10월 말 기준이겠지만 1,677명. 이용객 수가 이렇게 급속히 줄어들고 매출 역시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비용은 전혀 줄질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손익구조에서는 적자폭이 늘어나겠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용객이나 수입이 줄어듭니까? 제가 2014년도에는 그 MTB를 대여하면서 동호인 유치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5, 16년은 그냥 그 시설 그 숙박이나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그런 유치가 좀 저조하였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그 인원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는 수익시설이라기보다는 구천동 주민들을 위한 원래는 그 주민센터 같은 개념. 원래 구천동 출장소 아닙니까? 이거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벌써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민복지시설 같은 개념으로 해서 주민단체들에게 관리 위탁을 맡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주민 위탁을 해보려고 많은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봤고, 근데 주민 위탁에 대한 또 그 자체 구천동 그 연합회나 이런 쪽에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직도 그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자전거 그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자치단체 간 공무원들의 세미나 이런 것들로 유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방안과 자전거 그 MOU 계약 체결하는데 그쪽하고 이용시설을 그 MOU를 해서 유치를 하던가 이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듣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했을 때 다행히 위탁을 했을 때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 단체나 이런 들이 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아마 너무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이 또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했지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미루고 그러는 사이에 재산 가치는 떨어지고 적자폭은 늘어나고 국민의 세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은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집중 토론을 하고
주민들이나 의회나 같이 신속하게 상의를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죠. 결단을 내려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자치단체,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뭐 세미나 같은 거 유치하는 거는 바이크텔은 적절하지 않죠. 우리 무주군에 숙박시설이 없습니까? 개인 숙박시설에 무주 리조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당장 우리 산림 생태문화체험관 이제 자연휴양림이죠. 향로산 자연휴양림, 반지랜드 청소년 수련원, 통나무집, 뭐 너무나 많이 있죠. 예? 그 좋은 시설들을 다 놔두고 우리 뭐 성직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뭐 호롱불 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에 사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굳이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끌어안고 몇 년씩, 10년씩 이렇게 가야 되냐,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단 문화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우리 시설물들을 꼭 한두 개씩 끌어안고는 이렇게 지금 뭐 몇 년씩 썩히고 있어요. 좀 전에 오전에 사회복지과에도 군수관사, 다음에 하는 부서들도 다 있어요, 보니까.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